쉽게 말하면은 특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이제 했듯이 호모시스틴요증 같이 그 뭐라 그럴까,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치오닌이라든가 시스테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효소가 없이 태어난 애들이 걸리는 유전병이죠. 효소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 예.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동맥경화가 빨리 와서 어린 나이에 애 때 벌써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가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특정한 효소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도 유전적으로 올 수도 있다네. 그래서 정신병으로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에는 부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 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자가 다 결합이 다 된 자식이 나와야 돼요. 예. 이거를 동형성이라 그러죠. 동형성. 예. 근데 이형성이라 그래서 한 사람의 인자는 가지고 나왔는데 부모 중에 하나는 없어. 이런 경우에는 정신병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냥 잠복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는 또 어떠냐면은 그 다윈의 유전의 진화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 일반 사람들은 이런 유전 인자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한 부모의 인자라도 내가 유전적으로 이 어떤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유전 인자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사람 어때요?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언젠가는 정신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건 더 대단합니다. 오히려 그 진화론 입장에서 봤을 땐 더 유리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항상 노출될 수 있는 스모킹 건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자, 먼저 얘기를 하는 게 키워드를 먼저 딱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극도의 공포. 그런 환경, 스트레스의 극도의 공포의 환경에 딱 놓인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분출을 한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신에서. 그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대항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엄청난 에너지 생성을 하게 된다. 여기서 대사가 나오죠. 대사력. 대사력이 나옵니다. 예. 요걸 5번째 놓죠. 여기서는 간 효소와 관계가 있어. 간의 효소. 예. 자, 이 엄청난 대사력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TP 생성을 해서 언제든지 내가 대항하든가 도망가든가 회피하든가 막 견뎌내야 돼. 예. 이때 쏟아져 나오는 것이 활성산소다. 예. 그리고 이 대사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자, 요게 키워드입니다. 일단은 키워드 5개예요. 5개를 놓고 그러면은 먼저 답부터 내놓고 시작을 합니다. 답부터 내놓고, 자, 분자 교정의학자라고 꼭 표현하기보다는 서양의 정신과 의사예요. 예. 이 양반이 엉뚱한 가설을 세운 게 아니고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상하게 환자들을 보니까 이게 산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세포들이, 특히나 뇌신경 세포들이. 예. 자,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뭐냐, 전부 다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더라.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해버렸냐면 비타민C를 갖다가 무지하게 투여를 해버린 겁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산화를 방지하는 거죠. 그죠? 4g 정도를 투여한 겁니다. 하루에 4g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 그 건강보조식품으로, 기능식품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 한 200mg 돼요. 200mg. 요새 그 합성으로 나오는 아스코르빈산 같은 경우에 제약회사에 나온 거 500ml짜리, 1000ml짜리도 있죠. 예, 있는데 보통 보면 한 200mg짜리입니다. 여기에는 플라보노이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식물 내재 영양소. 어떻게 따지면 황산화력은 이게 나아요. 예, 몸에 부담을 덜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 아스코르빈산을 과량으로 만약에 경구투에 우리가 먹잖아요. 거의 설사합니다. 양이 많으면. 예, 다 흡수를 못해요. 그런데 설사할 때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거는 먹지를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주사형, 정맥 주사를 하는 거예요. 정맥 주사. 예. 3일 딱 하고 안정이 된 거예요. 눈만 뜨면 하루에 4g 정도를 계속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한 샘플로 예로서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양반이 그때 세운 것은 어떤 거냐. 자, 인간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온다 그랬죠. 이 노르아드레날린은요, 메틸기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유기물,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든 뭐든 이제 기본적인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메틸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CH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 이 유기물을 무조건 갖다 들러붙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왜 들러붙게 만드냐? 이것을 뭐로 바꾸기 위해서? 아드레날린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 유기물하고 들러붙으면 아드레날린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아드레날린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몸에서 이 전투력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발생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에너지를 증폭시키기 시작해요. 예. 증폭시키기 시작해요. 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은 메틸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메틸화 과정. 예. 그래서 아드레날린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아드레날린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냐?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에너지를 막 증폭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딱 생겨서 이게 결합이 딱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산화돼 버리죠. 이게 산화돼서 나온 물질 이름이 아드레날 크로미드. 이놈이 뭐냐? 이놈이 LSD라고 들어봤습니까? 마약 있죠. 환각 일으키죠. 정신 멍하게 만들죠. 이 물질이 바로 환각 물질이 되는 거예요. 공식 간단해요. 이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딱
분출이 되게 되면은요, 여기서 몇 가지가 이제 같이 이제 동시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이 메틸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 메틸화가 됩니다. 메틸화가 딱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서 이제 간섭하는 같이 동조해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어떤 게 카테콜라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경전달 안정시키는 물질이 세로토닌 들어봤죠? 도파민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또 히스타민이라고 들어봤죠? 자, 히스타민은 언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토피 있는 애들. 벌에 쏘이면 히스타민이 막 증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 알러지 있어가지고 막 알러지 있는 거, 뭐 복숭아 알러지니 뭐니 애가 할 때 막 피부 발진 막 일어나면 항히스타민제 먹죠. 그때 발생하는 게 히스타민이죠.